한국 경제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거의 비슷하게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로에 있어요. 단지 이제 부동산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사실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같이만 나와주더라도 어느 정도 또 괜찮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일본하고 같이 한국을 대할지 그것도 모르죠. 단지 농산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아마 일본보다도 훨씬 더 뭐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이 미국한테 좀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줬죠. 일본이 사실 미국 말을 잘 들으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쌓아 나갔던 부분도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협상이 또 결렬된 탓도 있고,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특히 이제 주한 미군 주둔비까지 많이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협상이 아마 잘 진척이 안 되고 어쩌면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작년에 가장 컸죠. 작년 초에 아마 금리를 한 6번 정도 내릴 것이다 라고 했다가 3번으로 줄고 그해 전체에 거의 금리 인하가 안 되고 그랬는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물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일단은 영향을 주는 게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정부에 다 영향을 주는데, 수입업자한테 일단 관세를 거두죠. 이제 100원에 수입을 하면 수입업자가 관세 25%면 125원에 시장에 내놓죠. 생산비를 좀 절감해봐. 이제 중국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실제 그걸 75원까지 깎을 수 있으면 물값은 100원이 되고, 그래서 75원에 70원까지 깎아버리면 물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95원으로. 모든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2%거든요. 중앙은행은 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보다 낮으면 긴축을 안 하고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3% 넘어가면 중앙은행은 반드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사실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쉽사리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가게는 소비를 줄이겠죠. 그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경기는 안 좋아져.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보여주는 어떤 탄력성 때문에 이게 연기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경기가 완전히 리세션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정치권이라든지 제도권의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왔죠. 작년까지는 보면 그 규모가 워낙 작아요. 미 국채 발행 규모가 몇십 조인데 그게 비하면 아직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규모가 작아서 크게 관심이 없다가 정부가 밀어서 만약에 분위기를 조성하면 폭발적으로 커질 수도 있겠네. 폭발적으로 커지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의 어떤 그 표준으로 헤게몬을 장악하게 하면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미국 월가의 금융기술 혁신을 크게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MBS하고 모기지 채권을 정권화 시킨 거죠.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이제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이걸 세컨더리 마켓에서 론을 팔고, 그것도 이제 핀테크 회사가 사서, 은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은행이나 민간 브로커들이 MBS를 채권을 발행해서 파니까 서로 좋은 거죠.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발행을 할 때 그때는 정권으로 본다. SEC에 와서 인가를 받아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발행해서 온체인으로 올리고 나면 그때는 커머더티다, 상품이다. 그때부터는 규제를 안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SEC가 규제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SEC 위원장 바뀌고 규제 완화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있는데, 언제나 이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게 있죠. 그게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자유무역주의자거든요. 그래도 불공정 무역은 안 된다. Free trade but fair trade,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 공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하는 거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거, AI, 엔비디아 반도체라든 이런 것들은 사실 부작용이 블랙스완으로 의외로 불똥을 튈 수가 있는 게, 중국이 워낙 제조업을 석권하다 보니까 실제 막아가 하는 이야기도 일련에 있죠. 그렇게 중국이 나섰을 때 다른 나라의 어떤 산업기반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투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가 우선이죠. 투자는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 이코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하다 보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그 포모에 사로잡혀서 리스크 테이킹만 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포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격 매수해서 남들이 오르니까 배가 아파서 따라가가지고 막 오르는가 보다 해가지고 샀다가 그게 이제 또 고점에 물리고, 영원히 오르는 가격은 없다. 가격이 올랐으면 또 빠질 때가 된 거죠. 일단 관세의 영향이 미국, 다른 나라, 우리나라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죠. 한국은 쉽게 안 되면 국내 투자, 미국 투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일본, 유럽을 하든지, 또 산업별로
또 분산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 하는데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공포만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위험 관리가 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자. 큰 버블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끼어있는 버블이죠. 그러면 버블이 커지는데 위험하니까 나는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아니죠. 우리는 버블을 타고 있다라는 거, 버블은 터진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터진다라는 거. 손절이라는 건 사실 초기에 했을 때 의미가 있죠. 딱 봐서 버블이 심했는데 주가가 뉴스가 없는데 거대한 어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폭락을 한다. 평정심을 가지고 관세를 올리니까 물가 올리고 연준은 그러면 금리를 올릴 것이고 박살날 거야. 달러는 올라가고 또 환율도 안 좋을 거야. 그런 어떤 탄생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만 있어도 안 되거든. 플렉서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확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산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제가 관세 이야기 책을 썼던 이유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관세와 어떤 그 연준의 통화 정책, 금융시장, 또 전체적인 어떤 실물 경제가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와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기하를 넓히자. 관세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 상식의 폭도 좀 넓히자라는 데 있었거든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한 종목을 가지고 몰빵해서 대박을 내겠다. 그런 법짓이 절대 당신이 5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5년 안에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합니까? 5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고 덤비는 게 개미들의 일상적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여유를 가지고 브로드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균형된 관점에서 폭넓게 투자하고 위험 관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캠프에서 확인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